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동다입니다. 비트코인이 조정 없이 잘 버텨줌에 따라 시총 하위 코인들이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들을 확인해보시면 제가 시총이 낮은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라 이야기 드렸는데요. 한두 개 담는 게 아니라 최소 10개 정도 오르지 않은 것들로 담으면 좋을 거라고 몇 번 조언해드렸습니다. 적게는 50%, 많게는 200%까지 수익 보신 우리 돈패밀리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의 시장은 기회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큰 수익 못 보신 분들도 아쉬워 말고 지난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 꼭 필히 정주행하세요. 공식 텔레그램 카페 가입하시고요. 사칭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시드 복사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내가 이 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시청하세요.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드디어 5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5만 1000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특히 어젯밤에 상승이 없었다면 2주 연속 도지 캔들이 형성되었을 테고, 그랬다면 당장 이번 주부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어젯밤에 5만 1000달러를 달성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저항선인 104주 헐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주봉이 52,000 저항선을 돌파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박스 내에 종가를 형성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제의 종가가 만든 51,000달러만 한동안 횡보하며 다져줘도 많은 이들이 9월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조정으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조정으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만 1000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 저항선 돌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실 건데요. 8월 23일에 처음으로 5만 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한 이후로 지난주에 연이어 4일 동안 5만 달러를 두드린 끝에 어제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1000달러 이상을 한동안 유지해준다면 기존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5만 달러 선이 이제는 강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200일 이평선이 비트코인 가격대로부터 바로 아래에 있었기에 조정이 오게 된다면 200일 이평선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200일 이평선이 깨져버리면 큰 폭의 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만 1000달러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준다면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저항선과 200일 이평선이라는 두 개의 안정장치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정이와 5만 달러 저항선이 일시적으로 깨지게 되더라도 200일 이평선의 강한 지지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효과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으로부터 더 높아짐에 따라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200일 이평선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질수록 큰 조정에 대한 걱정은 덜어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향후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코들 슈팅이 나올 때 익절 타이밍을 놓치는 코리니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 대체 언제 팔아야 하지? 언제 사야 하는 거야? 정말 많은 고민이셨을 텐데요. 오늘은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펌핑을 주고 바로 가격을 내려버리는 펌프앤덤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세요. 먼저 톤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저는 크게 4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톤에 관심이 없어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톤을 미리 미수해뒀는데 어제 급등한다고 좋아했다가 상승폭이 다 빠져서 우울한 사람. 세 번째, 톤에 관심이 없지만 어제 급등한 이후로 빠지는 것을 보고 눌림목에 매수 기회라고 진입했는데 반등 안 주고 계속 빠져서 물려있는 사람. 네 번째, 어제 톤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불나방으로 매수해서 현재 30% 이상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사람. 여러분, 코인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런 성격은 과거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톤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상승장, 하락장을 안 가리고 순간적인 펌핑 후에 바로 덤핑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과거의 펌핑으로 인한 피레침을 보고는 어느 가격대에 어느 정도 팔아야 할지 미리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것들이 보이시나요? 보시다시피 톤은 지금까지 수많은 펌프앤덤프를 보여왔기에 어제의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펌프앤덤프를 제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펌프앤덤프는 대개 비슷한 상승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총이 낮은 특정 종목에서 펌핑이 나올 때 얼마 정도의 가격에서 일부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톤의 경우 어제의 펌프앤덤프가 지난 4월 말과 5월 말에 있었던 펌프앤덤프의 고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세력들을 포함한 트레이더들이 기존의 프레침을 바탕으로 매도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피레침을 많이 발생시킨 종목은 그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불나방으로 잘못했다가 오랜 기간 물려있던 사람들이 간만에 이런 탈출 기회가 주어지니 어떻게 할까요? 바로 팔아버리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 정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물량들이 바로 매도벽으로 작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겁없이 자코를 매수했다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제 피르침을 쏜 다른 종목들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바로 헌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감이 좀 오나요? 헌트의 역사도 펌프앤덤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상승하는 속도만 보고 무턱대고 헌트를 매수하기 전에 이제껏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일봉 차트로 한 번만 확인했어도 부분 익절 없이 홀딩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어제 헌트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부분 매도는 어떤 가격대에 했어야 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보이시나요? 어제의 종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 되돌린 가격은 4월 초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종가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지난 5월 말에 나왔던 피르침의 고점과도 비슷한 가격대이죠. 헌트는 이 영상이 준비되고 있는 12시 반 기준으로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 회복하지 못하고 걸려있는 위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지난 5월 말에 나왔던 펌프앤덤프 고점입니다. 아무리 코린이라도 이 정도는 눈대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느낌은 조금 오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낮은 시총들의 종목에서 펌핑이 나올 때는 꼭 과거에 펌핑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먼저 확인 후에 그에 따라 적절히 매도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아무도 최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항시 부분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헌트가 여기 보이시는 톤처럼 지난해 정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헌트가 지난해 정고점을 찍고 그 이상 2배로 더 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한번 팔고 여기서도 한번 팔고 여기서도 한번 팔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무조건 머리 꼭대기에서 팔 거야 한다고 해버리면요, 톤처럼 다시 되돌아갑니다. 가격이 얼마나 아쉬워요. 2배가량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항시 부분 매도, 부분 익절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헌트처럼 전고점 돌파 슈팅이 나올 때는 반드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과거의 차트에서 저항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눈대중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저한 고점과 현저한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본 이후에 1차 목표가인 피보나치 1.618 라인에 도달하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피보나치 되돌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수시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언제 매수해야 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니 돈패밀리 여러분들도 피보나치 사용을 생활화하셨으면 좋겠네요. 센티널 프로토콜 일봉 차트입니다. 센티널 또한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준 모습입니다. 항시 부분적으로 익절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르고 일봉 차트입니다. 펌프앤덤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르고와 센티널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쭉 빠졌으니까 지금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제의 고점에 비해 재진입의 기회가 열려있는 건 맞는데, 하지만 오늘 당장 어제처럼 올라가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오늘 영상에 보여드린 종목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펌프앤덤프로 피르침을 만든 종목들은 한동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르고 차트만 봐도 각 피르침 간에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어제 펌프앤덤프가 나온 종목보다는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종목을 찾는 것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확실한 슈팅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많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5개 정도만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룸네트워크입니다. 룸네트워크도 펌프앤덤프가 큰 폭으로 나오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최근 상승이 지난 7월 29일에 나왔던 펌프앤덤프 피르침에 막혀서 더 못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저 지점을 뚫고 상승하는 상황이 나올 때 어느 가격대에 부분 익절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답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몇 번이고 돌려보시길 바라요. 룸네트워크는 피르침을 길게 만드는 유형의 종목이라서 설명을 해드린 것인데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3개의 종목은 일단 상승세가 타게 되면 펌프앤덤프 없이 깔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다만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세력들이 이 내용을 역이용할 수 있으니 무조건 해당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각 종목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펌프앤덤프 가능성이 적고 일단 상승하면 깔끔하게 상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코인은 메디블록입니다. 보시면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다른 종목들처럼 지저분한 윗거리를 단 일본 캔들은 거의 없습니다.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격에서 상승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윗꼬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얀색 박스로 표시한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겠지만 일단 상승세가 나오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밀크입니다. 밀크도 보시면 메디블록과 같은 조건이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놀자가 묻어있는 코인이고요. 플랫폼도 잘 갖춰져 있고 그 플랫폼의 크기가 상당합니다. 실생활에서 쓰임 있는 코인이라 얼마든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코인이죠. 디카르고 코인인데요. 메디블록과 밀크처럼 차트가 깔끔하죠. 이 하얀색 박스 구간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친구도 한번 올라갈 때 거침없이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종목들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5개의 종목들 중 마지막 코인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는 게임 NFT 메타가 엮여있는 코인으로 슈팅이 나올 때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번 슈팅이 나온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부분 익절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전고점 부분에서 부분 익절 하시고요.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익절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도 오늘 영상에 분명히 다 설명해드렸어요. 나 모르겠는데? 보라 저거 567원 돌파하면 언제 팔아야 되지? 지금 이렇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돌려보세요. 꼭 돌려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직접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꼭 해보세요. 보라는 참고로 카카오도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룸네트워크, 메디블록, 밀크, 디카르고, 보라 이 5개 또 얘기했다고 무디성으로 막 풀매수 때리시면 안 돼요. 충분히 분석해보시고 그 뒤 매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코인만 안 올라, 내 코인만 안 가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코인을 버리고 다른 코인을 올라타자마자 내가 올라탄 코인은 떨어지고 버린 코인은 폭등하나요? 앞으로 상승장에서 자주 있을 일입니다. 상승장이 남았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울 거고요. 그땐 차분하게 기다린 자가 큰 수익을 얻을 겁니다. 내가 탄 코인이 펌핑이 나오면 부분으로 익절하는 거 생활화하세요. 항시 부분으로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이미 마이너스 많이 회복하고 수익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랑 함께 시드복사 많이 하실 거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구독 꼭 하고 보세요. 구독자만 볼 수 있는 라이브도 할 예정이니까 미리 구독과 알람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